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동네에서 저는 아기 소율이를 안고 단지를 천천히 걷곤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몇 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율이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아기 유빈이 엄마, 현아 언니. 밝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내성적인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유빈이는 소율이보다 태어난 시기도 빠르고 발달도 빨랐습니다. 옹알이도 또렷했고 뒤집기도 먼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아 언니는 연락을 해와 유빈이가 드디어 뒤집었어. 아빠를 했어. 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축하해요. 대단하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이마다 발달은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소율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 그저 소율이가 하나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그 시절 현아 언니는 늘 유머러스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소율이가 앞서가기 시작한 순간 그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언니의 웃음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걸. 소율이는 얼마 전부터 배밀이보다는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마다 다 다르구나 싶었고 그저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게 신기하고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현아 언니가 유빈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놀던 중 소율이가 네 발로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 소율이는 배밀이를 안 했어? 단계를 건너뛴 거 아니야? 병원에 물어봤어? 괜찮은 거 맞아? 그전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날 이후 쓸데없는 걱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이를 걱정해주는 거라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앞서가는 순간마다 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던 시점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와 당장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웃고 떠들며 잘 지냈습니다. 소율이와 유빈이는 함께 자라며 또래 친구가 되어갔고 저 역시 언니와 지내는 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현아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동네 또래 엄마들이 있으니 같이 나가자며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무렵 소율이는 네 발로 기기를 능숙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걷기 직전의 모습처럼 점점 몸을 일으키려는 기척도 보였지만 아직은 기어다니는 게 더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 사이 낯선 자극에 흥분했는지 소율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더니 휘청거리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나, 소율아! 우리 소율이가 엄마한테 걸어온 거야? 와, 대단하다. 축하해, 소율아. 소율 엄마, 너무 축하해요. 첫걸음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아직 친하지 않은 두 엄마조차 자기 아이 일처럼 소율이의 걸음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받는 기분에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현아 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수도 축하도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소율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들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언니는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달 뒤 현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빈이가 드디어 걸음을 시작했다며 같이 나들이 가자는 전화였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비교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이번엔 기저귀 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쌤이 그러시던데 소율이는 벌써 기저귀 뗐다고? 근데 그렇게 빨리 떼면 밤마다 소율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지 않아? 난 솔직히 자신 없더라. 유빈이는 아직이라 마음이 편해. 소율 엄마 너무 서두른 건 아니야? 그러다 애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아니야 언니, 아직 떼고 있는 중인 거야. 그때 살짝 새벽에 저도 밤잠을 설치니 피곤한 마음에 언니가 정말 걱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소율이가 앞서는 게 불편한 걸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번엔 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소율이는 학습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자에 관심을 보이다 보니 자연스레 자기 이름을 쓰고 간단한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빈이는 학습지며 한글 학원까지 다녔지만 아직 한글 읽기가 서툴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현아 언니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에이, 소율이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일찍 글자 깨우치면 공부 흥미 잃는다던데? 괜히 빨리 배워서 문제 될까 걱정된다. 소율 엄마 안 그런 척하면서 애 공부 엄청 시키나 봐.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율이가 앞서 있다는 사실이 언니에겐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주말 소율이와 블럭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빈이와 현아 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유빈이는 블럭을 척척 쌓아 올리며 높은 성을 만들었고 숫자 맞추기 게임도 금세 풀어냈습니다. 소율이는 블럭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몇 개 쌓아보다 흩뜨리며 금세 다른 놀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성향 차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유빈이가 대견했습니다. 우와, 유빈이 진짜 잘한다. 숫자도 금방 하네? 대단해. 그치? 우리 유빈이 잘하지? 부러워? 소율이보다 확실히 이런 건 빠르지. 저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마다 잘하는 게 다르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아 언니는 늘 비교 속에서 우월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유빈이는 튜브 없이도 곧잘 자유형을 하며 첨벙거렸고 소율이는 아직 튜브를 끼고 물놀이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물에 잘 뜨네. 우리 소율이 점점 자신감 붙는 것 같아. 우와, 유빈이도 진짜 수영 잘한다. 물속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노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그런데 잠시 후 현아 언니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 소율이 숫자 세는 거랑 수영도 그렇고 하나같이 늦네? 이 나이 또래면 다들 수영 배우고 잘하던데. 소율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요즘은 수영이 필수야. 소율이도 얼른 배우게 해야겠다. 소율이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 순간 여태껏 쌓여온 비교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확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면 도리어 제가 예민하고 급발진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다른 엄마들 앞에서 다투는 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삼키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아 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자리에서 차분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하는 비교 섞인 말들이 나랑 소율이를 상처받게 해. 그런 비교는 이제 그만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난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는데. 소율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유빈이가 소율이보다 잘하는 게 많으니까 소율 엄마가 오히려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또다시 베었습니다. 비교를 멈춰달라는 부탁조차 결국 또 비교로 되돌려졌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율이와 유빈이를 위해서라도. 처음엔 든든했습니다. 내성적인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의지할 수 있는 언니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비교와 질투는 결국 우리의 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아이가 있다면 천천히 걷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그 속도를 응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마음의 멍을 엄마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한 내 아이의 오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엄마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응원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지만 사소한 비교와 질투는 결국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저는 소율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더는 그런 상처를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공감극장 늘 함께 해주세요.